안녕하세요, 어르신.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유익한 소식을 싣고 찾아온 원미주간 뉴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소식입니다. 장장 4주간에 걸쳐 진행된 상반기 삼여자 및 수요처 간담회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3반기 동안 활동함에 있어 어려운 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이 어려운 가운데 사업단의 특성 및 인원을 고려하여 줌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와 서면 회의, 그리고 약 3명의 어르신과 소그룹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및 수요처에서 주신 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준비하여 하반기에는 보다 원만한 일자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불안함을 많이 느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복지관은 지난 6월 2일 수요일부터 매주 1회 불안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8회기로 구성된 이번 집단 프로그램은 평소 죽음, 건강 등 각종 걱정이 많거나 불안에 대한 호소가 있는 어르신들 중 6명을 대상으로 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오전, 오후로 이원화하여 각 3명씩 소그룹으로 진행합니다. 나와 타인의 다른 점들을 찾아보고 서로 추억 및 고민 등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각종 만들기 활동을 접목하여 다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불안의 정도를 낮추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파이팅! 지난 6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7월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적용 내용보다 사뭇 달라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어르신들께 간단히 핵심만 안내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안내드리면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50명 미만인 경우 1단계인 억제 단계, 250명 이상인 경우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500명 이상인 경우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1000명 이상인 경우는 최종 4단계인 대유행 단계로 구분됩니다. 2단계부터는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3단계는 사적 모임 금지, 4단계는 외출이 금지되는 대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각 단계별 모임 인원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적 모임의 범주를 살펴보면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신년회, 돌잔치, 회갑 7수년,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모임 기준을 살펴보면 1단계는 모임 인원의 기준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단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자부터 바로 8명으로 확대되지 않고 15일까지인 약 2주간은 6명까지만 허용되는 이행기간을 거친 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단계는 4명까지만 모임, 4단계는 18시 기준으로 이전에는 4명까지 가능하지만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때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되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곧 방역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리두기 개편 후 그동안 못 만나던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안전히 만나요.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이자 7월이 첫 주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한여름은 얼마나 더 더울까 싶지 않으세요?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온열 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하여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열 질환이란 무엇일까요?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과 같은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폭염 시간인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고령층 및 심뇌혈관 질환, 당뇨 등 망선 질환이 있는 경우는 특히 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혹시 온열 질환자를 발견한다면 이렇게 응급조치를 취해주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몸을 시원하게 한 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시고 개선되지 않으면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119에 먼저 신고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줘야 합니다. 단 이때 음료 섭취 시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폭염을 대비하며 지켜야 할 건강수칙 3가지.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는 휴식 취하기. 이때 신장질환자는 수분 섭취 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건강수칙 준수하시어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보아요. 코너 속의 코너, 나의 추억을 너와 함께 시간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복지관 회원이신 김명희 어르신께서 보내준 사연과 사진입니다. 지난 2019년 배우자의 팔순을 맞아온 따님이 준비한 필리핀 가족여행 중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자녀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특히 여행 중 먹었던 흑돼지 고기가 무척 맛있으셨다고 합니다.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 다시금 가족들과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3분기부터는 18세부터 59세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된다고 하니 온 국민 백신 맞고 다시금 비행기 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